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자, 오늘도 10루타 종목 잡으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사상 첫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5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이제 탑5 안에 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세계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벽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돈으로 따지자 환산을 하자면 지금 한 1300조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 AI, 챗 GPT가 등장함으로써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쇼티지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 또 다른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마약보다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좀 자극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결국에 주된 내용을 좀 보자면은 결국에는 쇼티지, 이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장을 100% 가동을 해도 모자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실적 부분이나 그리고 이 시장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 차트도 한번 보고 갈 텐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시간에서 25% 수준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을 보였다가 1조 달러 찍고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졌어요. 고가 대비는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좀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갭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갭 구간, 이 375달러 구간을 이탈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갭을 메꾸면서 계속적으로 이 하향 추세로 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이끈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체크를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AI가 이끌어주면서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인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뭐 6개월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고점을 뚫고 계속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좀 시장에 이 불확실성으로 좀 떠올랐었던 이 부채 한도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타결을 했고 하원까지도 지금 통과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둘 다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 한도가 상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악재,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로 바뀌었고, 그렇다면은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매수 대기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종목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호재로 이어지냐?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런 파트너사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아까 쇼티지가 났다고 했죠? 이 엔비디아의 ADI 칩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기회가 생긴다.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가 지금 TSMC 쪽으로 수주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완벽한 호재로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TSMC에서 만들어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로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시장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쏠리겠죠. 그렇다면 반도체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월 10일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기도 했다. 근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외에 파운드리에서도 협력을 할 것을 논의했다. 라고 좀 추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이 엔비디아 입장으로서도 한 곳에다 다 수주를 주게 되면 거기에 뭔가 차질이 생겼을 때는 아예 막혀버리게 되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이쪽으로 조금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게 또 관점이 좀 더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7만전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고 71,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대략 15% 정도가 올랐어요. 15%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 갭 구간을 메꾸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채우면서 쭉쭉 빠지느냐, 그러니까 7만 원 밑으로 빠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지를 받는다면 이 전반적인 뭐 중대형 종목들 사이에서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수급이 이 중소형주 사이에서, 그러니까 소형주 사이에서는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슈나 뭐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2차전지나 이런 다른 뭐 제약바이오나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슈가 있는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전에 좀 짚어드렸었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익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14,000원 구간대 지켜주는지,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전에 갭 상승을 했었던 구간인 13,000원대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겪고 다시 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14,000원, 2차 13,000원, 그 이후에는 12,000원까지 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여기 왔을 때 만약 이탈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도 그냥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이죠. 13,000원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할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역시도 이제 파트너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제가 요 강조 드렸었던 이 파랑색 구간을 상향 돌파를 했고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 과거에도 늘 이 전환 시점에서 시세 분출이 나왔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전에 충분히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시점이고 근데 다만 지금 저항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 매물대 구간도 있고 이전 고점 구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항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물량을 소화하는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하루에만 터진 게 대략적으로 한 2,8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2,800만 주. 근데 지금 이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주식수, 총 발행 주식수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1,46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유통 비율이 대략적으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460만 주에 60% 그러면은 876만 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통 주식 수가 876만 주인데 여기서 2,8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 얼마냐? 지금 2,80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3배가 조금 넘죠. 3.2배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유통 주식 수를 3바퀴를 넘게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손바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조정 구간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JLK 요것도 있죠. 이 AI 관련주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10,000원 구간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10,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11,4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조정이 쭉 나오기는 했어요. 장 초반에 차익 실현이 쭉 나오다가 10,000원 구간 지지받고 라운드 피겨가 나오면서 11,000원대까지 꼬리를 쭉 말고 올라와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직도 뭐 시총이 1,7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10,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꾸준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C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었다가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아직 크게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드렸었던 요 빨간색 요 라인까지도 한번 보셔도 되고 이 빨간색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겪는다면은 우리는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관심주에 두고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ITI즈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9%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상단에 매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를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차례 정도 지금 음봉 맞았고 또 윗꼬리를 달았는데
당분간은 좀 힘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 못 뚫는 걸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강조드렸었던 전환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만원대 구간,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형성되어 있던 이 가격대 내에서는 충분히 더 한번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제너셈 이런 것도 충분히 더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죠. ISC 같은 경우에도 이날 최고가 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기존 종목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관련주 찾기에 바빠요. 지금은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이 AI 관련된 뭐 기업들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신규 종목들이 발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 캐치업을 좀 하자면 이 3S라는 기업도 국내 유일한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만드는 종목이라고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1차 조정 구간을 좀 잡자면 한 2,7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역배열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 구간 1,900원에서 대략적으로 한 2,100원 사이에서 바닥을 저점을 좀 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났다,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코닉스, 이 세코닉스라는 기업은 이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했었다라는 이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AI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결국엔 자율주행이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조드리는 이 파란색 라인을 돌파를 하고 시세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양봉에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꼬리가 길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주봉상으로 보자면 일단은 이 이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상방으로 좀 꺾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조정이 나온다면 한 7,500원 정도 이전 고점 정도로 잡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고점, 그 다음에 2차 고점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버텨준다면은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시총이 좀 큰 한 4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상향 돌파가 나온 자리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리아 서킷도 PCB 관련된 그러니까 회로 기판 관련된 기업인데 자리가 좋습니다. 지금 오늘도 거래량 충분히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한 300% 넘게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1,000원대죠. 11,000원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66% 정도 조정을 겪고 이제 막 상승 돌파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쌍봉이, 그러니까 이중천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17,500원이 돌파가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하단 파란색 구간이 한 15,000원대 1차 갭이 나타났었던 부분을 메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5,300원 정도 이 구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볼 텐데 MK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이 올랐었던 부분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게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엔비디아만 붙었다 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직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또 추세를 전환해가는 지금 우상향으로 전환해가는 시점으로 여기 보시면은 추세선을 쓱 그어보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1차적인 반등, 이전 고점인 16,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음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내에서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우상향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봐왔던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목들 관심주 쫙 등록해 두시고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